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가 운명의 날인 11월 5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워낙 박빙이라서 결국 월드컵 우승팀을 잘 맞추기로 알려진 문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월가의 문어는 바이든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들이 왜 나오고 있는지 오늘은 이색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썰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월가에서 문어가 등장했다고요? 네, 일단은 오늘 미국 주가가 S&P 주가가 점점 상향 조정되죠. 예. 그리고 국내도 사실 연초에 주가가 좀 떨어질 때 모 리서치 센터가 내가 맞췄다 해가지고 신문 인터뷰 내용 가지고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지난 주말에 국내 증권사가 내놓은 올해 코스피 전망치가 3천 정도 예. 이렇게 이제 돼서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목표치가 상향 조정하는 것은 증권방송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서 낙관론이 드넓게 비는 것은 지난주 수요일 날 예. 그리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3일 동안에 외국 자본이 3조 4천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 IT주라든가 바이오 같은 이런 바이든의 수혜주에 이렇게 집중도로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향하는 이런 조 바이든과 트럼프 입장에선 누가 승리를 거둘 것인가 이런 것이 국내 증시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여론조사는 상당히 좀 이렇게 홍영국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엇갈리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하면 전국은 이제 최종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이 앞서는 데 반해서 스윙 스테이트 지역은 오히려 거꾸로 트럼프가 좀 앞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첫 대결,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대결과 다른 결과가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증시적 측면에서는 돈의 향방을 어디에 베팅하는 입장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이런 풍조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경기에서 오락가락할 때 등장하는 게 문어죠. 그래서 월가의 문어 자금,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월가 내에서 나왔던 자금입니다. 예. 그럼 아시겠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도 월가의 월드컵 경기 때 경기 예측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다 이렇게 해서 유래됐던 것이 이제 문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오락가락할 때 이 문어가 등장해서 어느 쪽으로 좀 이게 베팅하는가 이런 것이 미국 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월가의 문어 자금할 때 이론적으로 근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의 베팅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경제 변수를 상당히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미국 집권당을 평가할 때 미저리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를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선거 과정과 함께 향후의 투자 방향을 할 때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 방송도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쭉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FOMC 그리고 파월 의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트럼프 후보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싫어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 연준이 내놓은 경제 전망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입장, 이 워싱턴 정가에서 큰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워싱턴 정가에서 화두가 되는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3대 악재가 나왔습니다. 일단 2024 회계연도 피스칼 예. 이후에 예산안이 지루하게 6개월 끌어오다가 지난주에 마무리됐죠. 예. 어쨌든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4월 1일부터는 10월 1일 생각할 때 6개월 남겨놓고 피스칼 이후 2025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경파들이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 6천억 이렇게 넘는 이런 이렇게 선거 자금을 예. 이렇게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자금들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페드가 사실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좋게 발표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셧다운이 완료가 되고 피스칼이 트럼프가 범죄 자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페드의
이렇게 그 상향 조정된 전망이 트럼프 입장에선 상당히 악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트럼프 후보의 미국 경제가는 굉장히 안 좋죠. 예. 지난 그 3년 동안 자기 자신이 집권 1기 때 만들었던 경제 성과를 바이든이 훼손을 시켰다 이런 입장이고 그렇죠. 대선 이치로는 올해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렸으면 대공황이 올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집권 2기 때는 본인이 루즈벨트가처럼 뉴딜 정책을 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중에서 새로운 내용은 차기 연준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는 아서 레퍼가 미국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해서 그렇죠. 트럼프와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페드 입장에서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왜 페드 얘기를 얘기하느냐 하면 미국 경제 전망에서는 IMF라든가 OECD라든가 월드뱅크 같은 세계 3대 예측 기관들은 미국 경제를 올해 상당히 좋게 예상했습니다. 예. 근데 페드가 가장 보수적으로 예상했고요. 그래서 페드가 3월 전망을 나오고 보면 올해 성장률 작년 12월에 1.4%에서 2.1% 50%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든 후보의 미국 경제 건전하다. 그다음에 제닛 옐런이 이번은 다르다. 침체 징후가 없다. 이걸 뒷받침해 준 거죠. 그렇죠. 이걸 바라보는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파월 의장이 좀 안 좋은데요. 완전히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 측면에서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후보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양당 후보로 결정된 바이든과 또 트럼프 중에서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벌써부터 나옵니다. 예. 그러면 워싱턴 정부에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왜 나오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에 대선은 베스트를 뽑는 선거는 아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전부 미국 국민들이 싫어한다. 예. 근데 양당 후보로 결정됐다. 뽑긴 뽑아야죠. 그렇죠. 세컨드 베스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베스트는 누가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래서 예. 세컨드 베스트는 누가 결점이 없느냐. 아. 요게 이제 관심이 돼 있다를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결과가 굉장히 누가 확실한 유력한 후보가 없는 거죠.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마찬가지로. 예. 그러다 보니까 막판 변수.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양당에서 이렇게 보면 막말 파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한 것 마찬가지로 예. 11월 대선이 있는데 그 직전에 옥토버에서 10월에 사실 그 획기적인 옥토버 서프라이즈 같은 자막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 같은 이런 획기적인 이런 일이 나오느냐 예. 이 문제가 벌써부터 워싱턴 정가로 흘러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트럼프가 아주 그 대통령이 됐죠. 예.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예. 네, 사실 11월 달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직전에 FBI 연방 재수사 같은 아주 옥토버 서프라이즈 만들어서 트럼프가 극적으로 이렇게 1기 대통령에 성공했던 인물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여론조사 보면 트럼프 후보가 약간은 앞서고 있습니다는 경제 여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카드가 가져갈 수 있는 카드가 바이든이 많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보면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나오는 이 용어 자체로 지금은 앞으로 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때마다 막말 파동이라든가 이런 예. 불의의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 선거 결과가 바뀌어지는 이런 쪽의 형국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선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양상도 나타나는데요. 네네. 그런 만큼 바이든 진영도 플랜 B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플랜 B로 얘기하는 시각들이 많죠. 예. 지금 플랜 B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 그만큼 플랜 B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지금 미국 국민들이 반대하고 예. 그다음에 바이든도 반대하니까 플랜 B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먼저 이 질문이 좀 홍 앵커가 먼저 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앞서서 질문 4번에 대한 내용을 지금 자막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자막 가지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확실한 우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게 예. 바로 고령 리스크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정치 평론가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연방법원,
로버트 허라는 사람이 저 표현이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예. poor in memory라 해서 확실히 바이든의 기억력에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제가 poor라는 단어를 좀 부족하다, 좀 상대방의 대통령을 좀 이렇게 존경해서 예. 이런 표현으로 영어를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프레임 B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고령 리스크에서 연방 법원도 공식적으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르면 바이든 후보를 계속해서 끌어가는 게 좋은 것인가 그렇죠. 하는 입장에선 민주당 안팎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프레임 B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공화당은 확실히 프레임 B보다는 트럼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바이든이 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프레임 B로 나오는 사람이 공화당의 확정적인 트럼프와 겨룰 수 있느냐. 겨룰 수 없다면 바이든을 울며겨자며 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안팎으로 나오는 바이든 후보의 프레임 B 얘기를 한번 거론되는 사람을 보면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이분은 성향이 좀 아리까리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약 문제라든가 사회 병리 문제 때문에 예. 바이든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원래 이제 민주당 주지사인데요. 이 대선에 대해서 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의 실정 문제에 대해서 의식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케빈 뉴섬이라는 사람은 민주당의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정치사에 오락가락합니다. 프레임 B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레이트 피트먼이라는 미시간주 주지사입니다. 이분도 개인적 여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이 프레임 B가 되려면 예. 확실하게 민주당 후보를 강하게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 사람 다 정책 야망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민주당의 색채를 분명히 내지 못한다. 그래서 프레임 B가 바이든의 대체가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거론되지만 퀘스천. 그러면 이제 거론될 수 있는 카말라 해리스는 예. 지금의 부통령이죠. 근데 지난 3년 동안 보여줬던 대목이 뭐 존재감이 있습니까? 3년 동안 저희가 홍영커랑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는 카멀라 해리스 얘기가 나온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 B로서는 사실 트럼프에 지금 거론되는 이 세 사람이 대적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고령 리스크가 있기도 하지만 대안부재 때문에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쪽에 워싱턴 정가로서 프레임 B는 없다. 이제는 어떻든 무슨 일든 간에 바이든 후보로 트럼프를 가져가야 된다 하는 입장으로 굳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이참 민주당도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이든 후보의 런닝메이트로 얼마 전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사실은 미국의 국민 입장에서는 트럼프도 싫어하고 바이든도 싫어한다면 프레임 B로서 가장 적합하게 선거 초기에 각광을 받았던 사람이 트럼프 대신해서 니키 헬리, 예. 그다음에 바이든 대신해서 미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되겠죠. 예. 이 사람이 카드가 돼서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먼 오비스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차기의 미국의 대통령도 여성이고 저 페드 의장도 지금 브레인 오리사도 오든 이렇게 해서 여성이고 지금 미국의 실제 경제 컨트롤 타워도 제닛 앨런이고 저 너머 ECB 총재도 라그라드 총재고 그다음에 IMF 총재도 이렇게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시대에 전개되지 않겠냐 하는 쪽에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카드가 지금 전부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바이든 입장에서는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기 때 부통령 카드가 아시겠습니다는 이 부통령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부통령은 로얄리티 충성심이다. 나한테 충성을 능력 관계없다. 나한테 얼마큼 충성할 것이냐 하는 마이클 스페이스의 반란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부통령은 충성심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면 집권 2기 때 트럼프가 당선되면 사실 트럼프의 독주 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것은 예. 바이든의 견제 세력, 기량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은 지금 상태에서는 거론되는 사람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바이든입니다. 그러니까 예. 바이든은 본인이 고령 리스크를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이런 그 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 부통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그런 부통령이. 근데 전부 플랜 B가 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10월에 홀만 젠키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칼럼 제목을 한국말로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든의 유일한 살 길은 오바마다. 아, 그래서 그 영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영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양당 후보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러닝메이트, 부통령이 되는 러닝메이트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누구를 이렇게 러닝메이트, 향후에 부통령이 될 사람을 이렇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예. 사실 본인의 어떤 대선에서 유일한 살 길이 버락 오바마지 않느냐. 음.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한 점은 무슨 얘기냐. 사실상 버락 오바마가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통령 역사상 예, 그렇죠. 에브라함 링컨에 이어서 가장 높은 존경심을 받은 대통령인데 부통령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수정된 이렇게 헌법을 보면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부통령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형태든 연임이든 중임이든 관계없이 3번 이상 할 수는 없지만 수정된 헌법 22조 보면 대통령 했던 사람이 부통령으로 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나릅니다. 아,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2008년 이렇게 대통령이 되셨을 때 예. 화합과 통합, 음. 화합과 통합이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 공화국과 바이든 공화국으로 되고 미국이 지금 갈기갈기 찢었는데 통합과 화합을 강조는 이렇게 오바마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바이든이 러닝메이트로 향후에 부통령이 될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버락 오바마가 이렇게 이렇게 손을 내민다면 과연 여기에 영합하지 수락하지 않을까. 예.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후보 연구소에 있는데요. 자, 어떤 직위를 줄 것이냐 전 대통령인데. 근데 나한텐 가장 낮은 직위를 달라. 아, 연건을 달라. 예. 근데 이걸 이제 수용하지 못해서 아마 거기에 명확한 고문은 아닌데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연구 활동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겸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을 위해서 예. 오바마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를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된다면 완전히 가능성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바이든 후보 그리고 오바마가 다시 뭉친다면 말 그대로 환상팀이 아닐까 싶은데 네. 월가에서도 지금 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환상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경제 분야에서는 예. 팀이 두 개가 있죠. 경제를 포함해서 국정 전반을 하는 것도 경제팀입니다. 그렇죠. 국정 전반을 가능하는 것, 그게 대통령과 부통령 카드죠. 그다음에 경제팀 카드는 통화정책과 재정책의 수단이죠. 예. 그러면 일단 부통령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이렇게 영입한다 하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의 버락 오바마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카드가 다시 한번 금융위 당시에 나오는 거죠. 형태만 대통령과 부통령이 바뀌는 상태에서. 예. 그러면 경제팀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때 경제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팀에서는 그렇게 문제는 없죠. 왜냐? 집권 1기 때 지난 3년 동안 보여줬던 경제 성과가 아주 좋죠. 그런데 그 기조는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집권 2기 때는 보다 과다한 형태로 추진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제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자 경제 컨트롤 타에 해당되는 제넬은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통화정책 수장은 파월은 교체하겠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보내면서 파월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자 경제 성과인데 왜 미 국민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불만을 가져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당신들 경제 인플레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다음에 자 올릴 때는 뒤늦게 금리를 바짝 올려서 대응하지 못하고 파월 당신이 잘못했다 하는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파월 의장의 불만을 제기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집권 2기는 당신은 안 간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과거 통화정책 담당 부의장을 하면서 통화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NDC 위원장에 미국에서 보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이끌어가는 브레이너드 NDC 위원장이 아마
거의 확실하게 페드 의장이 될 겁니다. 음. 그러면 이제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 전반의 경제를 총괄하는 카드로서 바이든과 그 다음에 오바마, 그리고 경제팀의 핵심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브레이너 페드 의장, 제닛 옐런 경제 컨트롤 타워이자 재정정책수장. 예. 그러면 아마 일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경제정책을 보면 일단 대통령의 부통령 카드는 없는 거죠. 트럼프가 독주 체제니까. 예. 그다음에 경제팀에서는 아스레포 통화정책수장, 뭐 제닛 옐런을 영입한다 하더라도 제닛 옐런을 가져간다. 아니면 지금 월가의 가장 헤지펀드의 거물이라는 폴 앨슨 같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월가의 문화 자금이 어디로 베팅할 것이냐. 경제 문제가 중요한데, 자 바이든과 오바마, 그리고 경제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수장에서는 브레이너드와 제닛 옐런. 그러면 이제 이쪽 편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단일 카드, 국정 전반. 예. 그리고 경제정책 수장에서는 아서 레퍼와 이제 재정정책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통화정책 수정을 담당한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앨런 이렇게 되면 자 월가의 그 자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론조사 이렇게 서로 박빙인 상태에서 자 내가 베팅해야 되는데 자금을 내가 투자 수익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재대결의 입장에서는 경제정책에서는 새로운 공약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래서 경제 성과가 좋으면 내가 베팅했던 게 돈이 나오는 거고 베팅하지 않으면 실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월가의 문화 자금이 이렇게 향후의 경제팀에 있어서는 이렇게 미국 국민들한테 자금에서 베팅을 할 만큼 아주 황금 카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짚어주신 것처럼 정치 쪽에서 바이든과 오바마가 뭉치고 그리고 경제 쪽에서는 브레이너드와 옐런이 뭉친다면은 다우지수 뭐 저희가 가끔 뭐 10만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높게 뛰지 않겠습니까? 네, 다우지수 10만 시대, 트럼프 때 10만 시대 본인의 얘기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럼 바이든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10만 시대 갈 것인가 하는 이 측면에서 지금 김채연 PD가 보여주시고 있는 한 4만 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고 아마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주에 4만 돌파할 것이다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화제가 될 수 있는 시각인데요. 그러면 가장 아까 오바마와 바이든 카드, 예. 그다음에 브레이너드와 앨런 카드 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분화되면 될수록 오바마가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실현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훼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에서 차기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여기에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예. 국민을 위해서 개인적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결정의 날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월가의 문화자금들이 바이든 쪽으로 빨리 몰려가는 것은 나름대로 과거에 보면 사실은 그 민주당 시절에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시절에 미국 경제 장기 호황,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이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1차 예. 장기 호황 때가 1960년 케너디 존슨 시절. 요거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이렇게 첫 번째 나왔던 성과죠. 그리고 2기 장기 호황 시대는 아시겠지만 1990년대 민주당 클린턴 신경제 시대였었죠. 그러면 바이든이 집권 2기가 된다. 예. 트럼프는 본인은 10만이지만 근거가 그렇게 약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지 않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다우지수 10만 시대가 열릴까 하는 측면에서는 경제 측면에서는 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가의 문화자금은 이쪽에 베팅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월가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트럼프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미국도 정치 테마 자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 테마 자금에 누구나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쪽에 자금을 해서 그 관련되는 것이 정치 성향 추종 ETF인데요. 뭐 재밌겠습니다는 자 낸시라는 소위 민주당 추종 Unusual Subsidy ETF. 요거는 민주당 추정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크루즈는 공화당 추정 Unusual Subsidy ETF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낸시와 크루즈는 잘 기억하시죠? 아시겠습니다. 예, 좀 친숙한 신속하죠. 낸시 펠로시는 이제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었고 테드 크루스는 많이 나오고 있죠. 공화당의 상원 의장인데요. 그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하냐 하면 예. 수익률은 낸시가
아. 출시 이후에 크리스보다 2배 이상 넣었습니다. 운용 자금이 중요한데, 배팅 자금이 중요한데요. 낸시는 5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1,000만 달러뿐이 안 됩니다. 4배 이상 넘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자, NC는 주로 IT와 바이오 아마 아시겠습니다. 근데 크루즈는 금융과 에너지입니다. 아. 근데 지난주에서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날 외국인 자금,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IT와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수요일 이후서부터 3조 4천 들어오는데요. 그런 상태에서는 한국의 개인들은 미국에서 나가지만 외국 자본은 불과 3일 만에 3조 4천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2,700을 넣을 만큼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이 한국도 바이든이 테마주를 산다는 것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11월 5일 날 대통령 선거에 바이든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것을 사전에 견지하는, 사전에 대비하는 포석이 아니냐. 그런 예. 측면에서 한국 증시. 음. 왜냐하면 트럼프가 있으면 한국이 가장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프리라이딩 측면에서 한국의 주한 미국은 비용 내 안 내 김정은한테 쫓아간다. 이게 트럼프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되면 한국의 혜택. 이런 측면에서 주식에 있어서도 바이든의 혜택주로 하는 사실 IT라든가 바이오주. 근데 트럼프 혜택주는 금융주, 진짜 제1차 에너지주죠. 이런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런 자금의 향방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색 주제를 통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